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자이언트를 통해 본 미국 사회, 텍사스의 변화에 대해 소개할 콘텐츠 비즈니스과 안정은입니다. 발표는 영화 자이언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영화가 가지는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영화 자이언트 속 여러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며 그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미국의 실제 배경과 사건들을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이언트는 1956년 개봉한 미국 작품으로 에드나 피버의 자이언트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조지 스티븐스는 젊은이의 양지, 셰인 등 발표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대의 톱스타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록 허드슨, 제임스 딘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이언트는 1920에서 50년대 미국의 사회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그 당시 미국이 직면한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을 반영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텍사스의 석유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민 문제, 인종차별, 부와 권력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시 경제 호황기를 맞아 발생하는 미국 사회의 복잡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이 미국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문제들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에서는 동부 여성인 레슬리의 눈으로 텍사스를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노동자 계급은 아니지만 젠틀하고 교양 있는 레슬리는 자이언트 영화에서 텍사스를 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영화가 진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루지 못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인종 문제와 페미니즘입니다. 당시에는 국내에 없던 개념들이라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자이언트의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스크린에 등장한 최초의 페미니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자이언트 속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과 제트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일꾼으로 일하던 제트는 베네딕트 가문이 멕시코인들에게서 에이커당 5센트씩 땅을 사들인 것은 강탈이나 마찬가지라는 부당함을 가지고 있었고 지주와 카우보이라는 신분상 차이로 서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빅의 멕시코인 며느리 후아나가 인종차별을 받고 그의 남편이자 빅의 아들인 조단이 연단으로 걸어가던 제트를 가로막자 오히려 조단은 제트의 주먹 세례를 받고 쓰러집니다. 화가 난 빅은 술이 저장된 창고로 제트를 데려가지만 술에 취한 제트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슬리와 제트가 친해지는 장면입니다. 목장 탐방을 하던 레슬리는 제트의 안내를 받던 중 가난한 멕시코 인부들이 사는 판자촌에 들러 그들의 참혹한 생활 수준을 보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제트는 빅과 다른 레슬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훗날 빅의 막내딸 러즈가 제트를 좋아하게 되지만 제트는 옛날부터 레슬리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러즈는 크게 실망하고 제트를 잊기 위해 할리우드로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트가 부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빅의 누이가 죽으면서 남겨준 작은 땅을 작은 리아타라고 부르며 정성껏 가꾸다가 어느 날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게 됩니다. 미스터 텍사스로 불리게 된 제트는 허모사 지역에 그의 공항과 호텔을 짓고 호화로운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빅의 막내딸 러즈는 제트에 반하게 됩니다. 제트는 축하 행사 차량에 퍼레이드 여왕을 탑승시키고 마음에도 없는 청혼을 합니다. 빅은 제트의 허세에 뒤지지 않으려고 비행기를 구입해 제트의 행사장에 참석합니다. 네 번째로는 빅의 철학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거대한 목장의 주인으로 세상 중심의 리더로 군림하던 빅은 정열적이지만 슬기로운 부인 레슬리의 충고와 자신의 쌍둥이 아들 조단 3세와 딸 주디 그리고 막내딸 러즈의 거침없는 행보로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들 조단을 자신의 뒤를 잇는 목장주로 키우려 했지만 조단은 의사가 되길 결심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날 멕시코인 간호사 후아나를 신부감으로 데려오기도 하며 딸 주디도 남편 밥과 그들만의 작은 목장을 경영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아들 조다는 후아나와 결혼 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한 목장을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던 빅은 앙숙이던 제트의 설득으로 결국 유전 사업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면들의 배경이 되는 텍사스 합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45년 텍사스 합병으로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되자 1846년에 발발하게 된 멕시코 전쟁은 1848년에 종결되었고, 이 전쟁으로 미국은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당시 멕시코 전쟁에 대해 미국의 지식인들은 회의적이었으나 미국은 자명한 문명이라는 명분 아래 경계 확장에 몰두하게 됩니다. 미국은 멕시코인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토착민이었던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충돌도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사 속에 교묘히 숨겨진 폭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석유 개발 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초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는 시기입니다. 1930년 10월 동부 텍사스 킬고어 농장에서는 대연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 50만 배럴의 생산이 가능한 초대형 유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1년 만에 1000개 이상 유전이 시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을 블랙 자이언트라고 불렀으며 영화 자이언트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원작 소설의 작가인 에드나 퍼버가 소설 자이언트를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텍사스 주민들의 오만하고 무지하며 자만심에 찬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퍼버는 크기와 위대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충돌했습니다. 퍼버는 미국의 다른 종교와 민족의 합병으로 텍사스에서 발견한 우월주의를 원망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의 소설은 텍사스 주민들에게 그다지 큰 호평을 받지 못했고, 텍사스 주민들은 자신의 주 사진에 매우 불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영화 버전이 공개되었을 때 특히 소와 석유 대기업 부자들의 화려한 행동에 대한 불만과 같은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호텔 짓는 캐릭터, 텍사스 국경에서 반멕시코 인종차별에 역겨운 사례, 석유 거물들이 누르는 고갈 수당에 대한 사진의 솔직한 표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자이언트를 통해 본 미국 사회, 텍사스의 변화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